네, 안녕하세요. 대담아서 이도겸과 함께하는 또 대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잘 그죠?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만이다, 그죠? 네. 보신 것처럼 바로 전이 아닙니다. 옷이 바뀌었죠. 네. 자, 오늘은 도겸 씨 무슨 내용을 가져보셨나요? 대구에서 왜 이제 민주당이 약세가 되었는지 음, 이제 그래서 대구와 민주당에 대한 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지금 너무 이제 저희 관심사에 가까운 내용이고 음. 너무 구체적일 수 있어서 일단 그러면 쉽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네네. 우리의 대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네. 도겸 씨의 대구는 어떤 곳인가요? 어 저에게 대구는 좀 약간 막막한 곳이에요. 어떤 의미로? 좀 이제 말이 이렇게 좀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이게 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뭔가 조금 이념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는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이윤 추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뭐 북한은 밉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음, 살아난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어른들하고 만났을 때는 되게 대화가 잘 음, 통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어른들을 되게 잘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심지어 뭐 청년들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근데 마냥 민주당이 싫다. 음, 나는 국민의힘 뽑을 거다. 약간 이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막막한 도시. 조금 음. 더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에 좀 고관여층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데 네네. 그 정치 이전에 저는 네네. 사실 그 정치를 만든 토양이랄까 이제 분위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네네. 반드시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걸 좀 네네네.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네네네. 번째로 이제 도겸 씨가 만나는 수많은 어른층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네, 대부분 어른층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음, 인제 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그 민주당에 대한 그런 쪼끔 혐오까지는 아닌데 음, 하여튼 좀 반감은 확실히 좀 있는 것 음, 같아요, 음, 그거는.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 인제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됐고 좀 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음, 그랬었습니다, 음, 항상. 도겸 씨 그 나이대는 어떤가요? 사실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예상했던 바 그리고 예상이 틀려서 당황하게 된 내용인데 음. 저는 사실 이제 해가 지날수록 청년층들이나 특히 대구의 청년층들이 점점 더 민주당 혹은 진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지지할 줄 알았거든요. 음. 아직도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깐 이거 제 경험 안에서는 음, 약간 내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그렇다고 하니깐 그런갑다.'라고 하는 거지 특별히 민주당에 대한 호감이 있거나 사실 음, 그렇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이제 남자 특 이제 동성 친구들 음, 중에서는 이제 약간 페미니스트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 음, '민주당을 지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좀 심심치 않게 좀 많이 음, 음, 만나요 음. 사실. 저는 사실 페미니스트로서 네네.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되지만 네네. 페미니즘이 오해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음. 대부분 뭐 진보든 뭐 보수든 뭐 페미니즘이든 무슨 뭐 소위 말하는 뭐 남성들이 어떤 그거는 거든 언론이 과장하고 이제 왜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음. 음, 그러니깐 제가 아는 페미니즘이랑 확실히 그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즘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음. 충분히 이해되는 게 음음. 저는 뭐 안타깝긴 하지만 음. 제가 배운 페미니즘이랑 그들이 견눈질한 페미니즘이 너무 달라요. 저는 음. 사실 저희 소위 말하는 영세대의 이제 99학번 제 음. 음. 후배들로부터 제대로 된 페미니즘, 따뜻한 페미니즘을 배웠었고 음.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갈라치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갈라치고 미워하는 것으로 만드는 언론에 의해서 배운 이미지들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저 역시도 좀 이제 강성 느낌이 되게 강한 게 음, 그러니깐 제가 만났던 그러니까 그쪽 계열의 어떤 그런 좀 일하시는 분들 음, 이건 이제 음, 경험이니깐요. 그 되게 좀 좋게 말하면 되게 좀 강해 보였고 음, 나쁘게 말하면 되게 음, 까칠해 음, 보였어요. 솔직히 이게 제 음, 그냥 주관적인 음, 경험상. 좀 이해가 어어. 돼요. 응응. 제가 만났던 그분들의 어떤 음음. 이제 정신은 뭐냐 하면 음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도겸 네네. 씨에게도 이해되는 게 네네. 그러니까 왜 친절이나 이제 음. 따뜻함이나 이게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을 우리에게만 강요하냐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지 않으면서 충분히 이해되는 바거든요. 저는 네네네네. 사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볼 때
진보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겸 씨가 방금 말했던 네. 도겸 씨가 바라봤던 이제 소위 페미니스트라는 분들에 대한 관점과 음. 대구의 시민들이 진보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사실 봅니다. 근데 그게 음. 근데 이제 그게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다 생각하면 그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음,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항상 했었다면서요. 그 보수는 부패하고 음, 진보는 참 음. 옳은 이야기를 싸가지 없이 한다. 음, 음, 음. 음. 이게 이미지지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음. 뭐 뒤에 다시 할 얘기지만 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음.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내기 이전에 음. 화를 낸다는 이미지가 컸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 자신도 굉장한 저는 꼴진보주의자지만 음. 제가 봤을 때 보통 진보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절대 아니고 상당수가 뭔가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공감받기 이전에 화를 내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왜 뭐 청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를 지지하는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어떤 이유들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좋은 얘기인데 좋은 어떤 예인데 다시 돌아가면 대구가 왜 보수화 됐을까에 대한 어떤 이유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도겸 씨가 생각하시는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대구의 가장 이제 저는 초창기를 사람들이 좀 약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228 성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 이제 시발점이 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모스크바다라고까지 불렸을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좌편향된 곳이었었다잖아요. 근데 그게 왜 변했나? 그렇죠. 너무 재밌죠. 예, 예. 사실 50년대까지만 해도 뭐 네. 6.25 때 수많은 사상가 예술가들이 모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는 진보의 아성 같은 곳이었는데 급격하게 바꿔버린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 이 두 가지 가장 크다고 한번 생각해요. 풀어내봐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는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경부선 라인 이제 그 경제 개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부선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산, 대구, 뭐 구미, 대전, 서울로 이어지는 수혜를 받아버렸어요. 일단 거기서 우리가 나름 이제 그 시절, 그러니까 산업화 시절에 기득권이 형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이제 경부선 그걸 반대를 했던 게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이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이제 해안이 옳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왼쪽 이제 전라도가 이제 패싱이 되면서 그 경부선 라인에 있는 수혜를 받았다.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해안이 옳았다기보다는 평가는 다를 수가 있는데 네네. 또 한쪽으로는 몰아주기가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여기서 진보와 보수 갈리잖아요.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야. 누군가 올라가서 땡겨줘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보수의 성향이잖아요. 저는 얻은 게 옳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관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맞습니다.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예, 예. 용심 말씀 연결하면 네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네, 맞아요. 또 상황 논리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 3당 합당이라고 생각해요. 3당 합당. 네네네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작은 시발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네. 진짜 공고화된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경상도, 충청도, 수도권이 딱 경부선 라인 그대로잖아요. 정치적으로까지 이제 딱 벨트가 형성이 굳혀져 버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고 한 30년이 왔죠. 음.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 표현대로는 이제 속된 말로 대한민국 이 경제 안에서 이제 꿀을 빤 거죠. 산업화 시대에 정말 속된 말로. 근데 조금 더 수반시키자면 제 언어로 네네네. 그 산업화 시대를 좀 주된 세력으로 이끌어 왔다.
거기에 대해서 음. 역할도 했고 수혜도 음. 받았다 정도로 하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가끔 저보다 되게 더 과격해서 참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중심을 잡습니다. 덕분에 항상. 네네네. 당연히 맞죠. 이제 음. 당연히 이제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한 가지 이제 역할을 했든 수혜를 했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기득권을 형성을 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구가 이제 그 보수 정권의 이제 총화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되게 음.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음. 조금만 더 풀어보자 그러면 그게 음. 그 수혜가 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 끝났다고 해야 되나 마감되었다 해야 되나 하면 음. 제 생각에는 음. 한 95년 정도 혹은 음. 아무리 늦어도 2005년 정도에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보수의 아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게 참 음. 아이러니컬 하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방어 기제라고 음.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 이제 이때까지 이제 그 이제 경부선 라인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음.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전라도라든지 이제 몇몇 이렇게 지역들이 자연스럽게 좀 쇠락하는 그런 음.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근간은 어디? 음. 전라도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전라도당이 집권하면 이제 우리가 패싱을 당할 거다라는 음. 공포가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 네. 결국에는 그게 말씀 잘하신 게 예, 예. 지역주의인데 음.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가 남은 거다, 그죠? 저는 네네네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제목 까먹었다. 그거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 김대중 대통령 옆에 붙었던 선거 전문가가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랑 결국 헤어지고 박정희 대통령 옆에 붙으면서 결국 만들었던 그 지역 주의를 이용한 현실을 잘 보여준 영화가 있거든요. 제목이 생각 안 나네. 이선균 씨가 주인공이고 설경구 씨가 김대중 대통령으로 나오는 차별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거는 네네. 사람들을 속이기 굉장히 쉽거든요. 또 그때도 그걸 이용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역이 차이가 난다든가 다르지 않은데 그런 것들 좀 정치 세력들도 이용하지 않았나. 그게 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지금도 방금 도겸 씨 말씀하신 방어 기제가 남은 것이 아닌가. 이쪽도 저쪽도. 그죠. 사실 이게 만나보면 정치적인 것 떠나면 일말의 차이도 없잖아요. 요새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광주든 대구든 만나면 별로 위화감이라 이런 게 없거든요. 맞아요. 희한하게 정치로 오면 완전히 달라지죠. 참 재밌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나이스 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줬을 때 되게 이념적으로 좀 바뀌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라도 쪽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끔 하긴 하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예, 예, 맞죠. 하지만 예, 예.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는 그들의 시작이 달랐으니까. 5.18 민주항쟁이라는 엄청난 그 희생과 그 어떤 아픔과 또 노력들이 버무러진 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랑은 분명히 시작은 다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작도 다르다는 걸 좀 인정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또 진보주의자로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지역주의라는 큰 틀 안에 이제 묶여 있는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보인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잘잘못을 이렇게 따지자기보다는 음. 이제 이 현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해결 중심적으로 이렇게 조금 바라보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네네네. 덧붙이면 예, 그러니까 음, 민주 세력에 대한 절대적인 광주 전남의 지지, 음. 보수 세력에 대한 절대적인 이제 그 경북 대구권의 지지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으로 또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거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규재 씨가 말씀했잖아요. 대구는 전략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답답하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큰아들 국힘계를 찍어줘야지 하지만 거의 모든 선거에 광주 전남은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나왔을 때 그게 결과론적으로 맞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국민의 당이든 뭐든 거기를 밀어줬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대안을 바라지만 절대로 국힘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 대안은 우리는 국힘만이 이제 대안이라고 보는 거 그 차이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 생각에는. 그 확실히 이제 음. 그러니까
뭐지 말씀처럼 이제 조국 혁신당 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전라도나 광주나 이런 쪽으로는 되게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로지 그렇죠. 국민의힘이니까 개혁신당도 자리를 안 못 되죠. 잡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한다면 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창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 대구의 지지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강 음.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음. 재밌습니다. 못된 아. 말이지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기반된 어떤 그런 공포가 음. 이제 실존하는 공포인가? 전 이제 이거를 그죠. 인제 좀 들여다봤으면 맞습니다. 좋겠거든요. 그럼 지금 예예. 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대구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은 음. 근거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네네. 지금 와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대구 현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과 이제 그러니까 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치 경제 그 그렇죠. 로 쭉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관치 경제의 선택과 집중이 이제 틀렸다 맞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성과는 분명히 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응.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독점적인 구조가 아직도 유효한가? 음. 그런 선택과 집중의 구조가 아직도 여전히 인제 유효한가? 음. 그리고 뭐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그럼 유효하다고 이렇게 셈치고 음. 그러면 과연 대구에는 유효한가 그게? 사실 네. 모든 지표로 보면 네네. 유효하지 않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죠? 음음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인제 해 보면 어떨까?'라고 인제 저는 좀 생각이 음. 듭니다. 지표가 어떻습니까? 이게 예를 그러게요. 들면 제가 보는 네네네. 건 뭐 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네네. 모든 지역의 청년 유출이 심각하지만 음음. 대구가 가장 심각한 곳이고 뭐 네네네. 너무 뻔한 얘기. 네네. 그러니까 지역 내 초생산 GRDP가 몇십 년 동안 꼴찌였다 이런 거 보면 음음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제를 위한 정치 논리들이 음.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대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했던 선택과 집중의 어떤 그런 시스템 아래서 자꾸 인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구가 지금 인제 걱정하고 있는 인제 우리가 패싱 당할 거라는 음. 거는 '이미 실현됐다. 음. 이미 패싱이 음. 됐다.'라고 인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수도권 이제 집중 현상 인제 그걸로 저는 인제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음. 봅니다. 아, 네네. 아주 일리 있는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어떤 보수와 독점화가 사실 네네. 그 지향 자체가 말 그대로 어 선택 집중 독점화기 때문에 네네. 수도권의 어떤 특정 지역으로의 독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저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하면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음음. 지방의 소멸과 연결되지 않는가. 그 철학 자체가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제 의견 하나 덧붙이면 하나 덧붙이면 그러면서 특히나 대구는 그 집중화 속에서 완전한 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특히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왜냐하면 음음음. 지금에 와서 국힘은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정말 아무나 내려보려는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말이 못된 말이지만 다 훌륭한 분이지만 제가 아무나란 건 뭐냐 하면 대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대구에 학교 잠깐 다니는 걸로 내려와서 그냥 서울에 자리가 없으니 영전하는 자리라면 왔다 가는 그런 문화들. 음.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 아예 당선이 힘드니 능력 있는 자원들이 내려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음. 저는 뭐 기회주의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누구라도 자기 인생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음. 양쪽에서 정치 세력 자체가 완전히 이제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아예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지역, 벌어진 음. 지역이 돼버렸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대구에서 음, 이제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쪼끔 인제 어필을 할 음, 때 이제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짖는 음. 느낌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대구가 대구다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네네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네네. 현재의 상황들을 했으니 점검했으니 네네네. 이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더 구체화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의 네네. 이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 저는 인제 그 뭐지 지방자치, 그거 뭐 자치분권이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 보실까요? 네네네. 그러니깐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기 때문에 생기는 음. 문제다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지금 모든 인제 그 유출되는 게. 사실 지금 청년들이나 자원들이나 모두 서울이라는 하나의 블랙홀로 다 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쵸. 형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려면 음.
권한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일은 우리들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대구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대구에 이렇게 좀 호소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약간 뭐 국민의힘 독과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저 얘기를 제 언어로 풀어내면 네네네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음, 사실 대구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방금 도겸 씨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 게 음, 지금 대구의 정치 지형은 대구를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음, 진보 보수가 무슨 대구 개념입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내란 대전 종식은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대구의 아젠다는 아니거든요.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꼴진보주의자지만 자치분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얘기들이 결국에는 중앙 정치에 종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네.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잘못을 알아도 음. 죄의식이 심어지는 순간 저항감이 되게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이건 이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잘 공감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당의 몇몇 인사분들이 약간 대구를 그런 식으로 좀 대하고 있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아쉽다는 생각은 항상 들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예, 게 예, 그러니까 사실 진보라면 예. 절대로 혐오를 뭐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면 혐오를 혐오해야 되지 혐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잘하신 것처럼 대구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해요. 선거 한번 지나가면 뭐 대구는 안 돼, 저 꼴통들 뭐 어쩌고 수국버스면 다 대구가 사라져야지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대구에 그 뭐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꼴통도 아닐 뿐더러 보수주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소 제가 볼 때는 25%는 중도거든요. 네네. 또 최소 25%의 진보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최소 50% 이상은 꼴통들이 아닌데도 그 짧은 선거 결과에 또 그렇게 이제 혐오의 말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혐오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일반화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더 세게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어떤 장애인이 실수를 저질렀어요. 참 장애인제들은 답이 없어라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혐오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욕하시는 게 당연해요. 근데 왜 대구의 그 보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쉽게 혐오를 하냐는 거예요. 저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게 사실 도겸 씨가 너무 중요한 말을 했는 게 소위 말하는 진보를 참칭하는 분들이 대구에 진보가 안 생기도록 또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너무나 지금 도겸 씨나 저같이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죠.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결책이라면 그렇지만 또 좀 나눠볼 수 있는 대구의 어떤 정치 지형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생각하실 제언이랄까 아니면 고민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당신들 뭐 이렇게 뭐 잘못됐어. 뭐 이런 거 고쳐야 돼.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대구가 살기 위한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솔루션은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권한과 권력들을 우리들한테로 가져와서 이제 우리들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게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고 네네. 좀 더 구체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들이라는 아. 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 네네네. 우리 좀 구체적인 정치적인 얘기 넘어가면 지금 그 5극 3특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때문에 지금 전라도, 충청남도, 대구, 경북까지 이제 광역 이 광역시와 시도를 도를 통합하는 이제 특례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네네네. 이게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보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네네네. 좀 전제돼야 될 게 이건 같아요. 우리란 게 뭔가 또 잘못하면 그냥 지역주의가 돼버리잖아요. 사실 저는 합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건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고 어떻게 합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급하긴 하다. 또 저희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진짜 잘못하면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고민했던 정치적 문제 전혀 없이 그냥 이제 특례시가 되는 것. 사실 이것도 말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 도겸 씨랑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전 논의를 한 내용인데 저는 국토 균형 발전론이랑 자치분권론은 완전히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굳이 말하면 자치분권이라는 거대한 이제
올바른 길, 올바른 철학 속에 하나의 그냥 지엽적인 부분이 국토 균형 발전 논리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결정 차이는 뭐냐면 누가 주도권을 주는가, 누가 음. 주도권을 지는가. 음. 그러니까 자치분권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이 주도권을 짓는 거예요. 음. 국토 균형 발전은 위에서 또 그냥 너가 필요하지라고 이렇게 떨어뜨려 던져주는 거고. 자, 국토 균형 발전론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 이전 대통령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저희 특히나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거기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주의 있게 논의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의 계획 없이는 이거는 지금 상황을 더 공고해야 할 뿐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뭐지 약간 자치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당위에 대해서는 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디테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도겸 씨가 모른다기보다는 자치분권은 철학적으로 이제 그 어떤 방향성은 정말 훌륭한 건데 말 그대로 분권하는 거지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정말 다양하고 그 형태에 대한 이견들도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그럼 조금 그렇죠, 하면 그렇죠, 될까? 그렇죠. 약간 저번에 이제 그 스위스 음. 그 이제 지방자치 그 네. 영상 되게 저 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막 되게 이렇게 막 그 뭐지 막 이제 그 구의원들이 이렇게 그 뭐 외유성 뭐 이렇게 해외여행 그러니까 되게 그 문제가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 영상은 되게 이렇게 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여기 누르시면 네.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예전에 제가 구의원일 때 이제 국외연수를 갔던 크게 칭찬받았던 스위스 자치분권을 공부하러 갔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가장 놀랬던 게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동네 문제에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게 약간 본질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네네. 나가야 될 방향이죠. 한국 네네.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도권에서 이제 뭐 핸들을 잡고 돌리는 것도 돌리는 건데 각 개개인이 너무 좀 자신감이 없는 것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이. 그래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이제 중앙에서 뭘 한번 해보라고 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막 떠미는 것, 그러니까 떠넘기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자신이라기보다는 네.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치분권 관점이나 탈가부장이나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많이 느꼈잖아요. 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 똑같은 거죠. 뭘 해보라고 하는데 진짜 해보란 얘기인지 의심이 돼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죠? 아이고 자네 도겸 씨 먹고 싶은 거 시켜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뭐 난 짜장면. 이 관점이 지금까지 극복된 적이 사실 없어요. 되게 뼈아픈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 철학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지신 분이지만 노무현 정권에서는 안 됐었다고 보고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5국 3특론에 크게 동의하는 바이지만 한국 사회의 지방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자치분권의 관점과 이어지는가에 대한 회의는 아직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약간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말씀 너무 잘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네네. 가부장에 대한 질서랑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음. 똑같습니다. 저 똑같다고 저는 동의하는 게 똑같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또 중앙의 질서, 권력의 질서, 어떤 남성 권력의 질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어떤 획일화된 권력의 질서가 무언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게 저는 가부장 질서랑 이렇게 중앙 집권적 질서라고 보거든요. 역시 이제 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맞았거든요. 세대 갈등이랑 어떤 중앙 지역 갈등은 정확하게 이어져 있다는 게 제 감히 사회학도로서의 이제 분석입니다.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신이 없다는 게 그 사람과 개인이 이제 소화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나니까 그렇죠. 안 된다고. 이렇게 내가 지원도 해주고 투자도 해줬는데 왜 안 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한 말씀이고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특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장담합니다.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 진보 중에서도 지방은 그럴 능력이 안 돼. 특히나 대구, 경북의 꼴통들 많은 곳에 무슨 자치분권이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상당수라고 확신합니다. 아. 저는 그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근데 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가부장께서 연결되죠. 기회를 주지 않으니 성장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치분권의 과정의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가 어. 우리나라는 스위스랑 다르잖아요. 어, 스위스는 어, 어. 원래 자치분권의 나라인데 우리는 독일처럼 자치분권을 이끌어대한 나라기 때문에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과정에서 분란과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민주화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 과정이 또 자치분권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래서 시민의 어떤 자정 능력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정확하게 자치분권과 연결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민주화는 자치분권을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도겸 씨는 이해 제 말씀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약간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자치분권주의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2019년부터 네네. 그 이철우 도지사랑 권영진 시장 사이에 그 시도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1차로. 그때도 저는 동의하진 않았거든요. 왜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자치분권 관점 연결되는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독단적으로 두 명의 소위 말하는 수뇌부가 이제 결정짓고 마는 거였기 때문에 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급하게 홍준표 시장이 왔을 때 또 있었는데 또 억지로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에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재밌는 게 뭐냐면 동의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통합 논의가 시작된 거는 가장 중앙집권적인 방식 총리의 4년간 20조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되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여기서 다원적인 관점이 꼭 들어가야 재미가 있다. 진짜 진정한 자치분권을 그러려면 이 다원주의 또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오늘은 뭐 다 못난할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필수적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 하면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인가 동시에 또 민주당의 권력을 다양한 제정당 세력, 제정치 세력에 이양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네. 정확하게 이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중앙이라는 이 집권성의 핵심은 국힘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중앙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는가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어떤 고민을 하신 분이 많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중앙당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획일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 안 해보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 이제 혹자에게는 민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이게 생각이. 너무나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시면 제가 사과드려야 될 부분인 거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근데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쵸. 중앙 권력이 문제인데 중앙 권력은 어쨌거나 진보 보수로 참칭되지만 양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어떤 체계적인 혹은 민주적인 어떤 정치 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게 이제 제 결론이거든요. 제가 공부한 바기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듀베르제 법칙. 근데 저 되게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어떤 정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이 구조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각 인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일극 체제로 가면 그게 되겠냐? 일단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그 시스템을 건드리자는 것이고 그 시스템의 핵심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남성 가부장 권력, 기득 권력에 의한 어떤 회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중앙 집중화의 회기라.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읊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정치 중앙 정치 권력의 회기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를 해체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거는 우리가
이 다원주의에 기반한 모든 것들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 질서의 해체, 세대 이양,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네.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지방 분권, 그리고 네네네. 앞으로 나눌 정치 다원, 정치적인 다원제, 다당제 이런 것들이 네네네. 다 연결돼 있다는 거를 우리 얘기 속에 계속 이제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이제 고민이 든 게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구 어르신들께 어떻게 전달할까? 그렇죠. 예. 오늘 또 핵심적인 예, 주제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좀 네네네네. 너무 직접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네네네네. 절대로 기존의 거를 비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예. 제가 앞으로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음음. 대구의 성향은 음음. 이미 내가 가진 거를 비난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그 관계 때문에 반감만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왜냐? 무조건 나쁘지 않거든요. 대구에서 국힘이 해낸 것들은 우리가 중앙 권력에서도 보면 무슨 또 지금 그 수많은 문제들 탄핵 뭐 계엄 이런 뿐만 아니라 지역을 어느 정도 유지해가는 훌륭한 유지 세력들도 있어요. 지방 토 세력들도. 그게 하나의 잘못된 권력일 수 있지만 지역을 만들어가는 큰 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광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들을 욕하기에 민주당 특히 대구 민주당이 뭘 얼마나 해냈는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기회를 못 받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한 게 없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 믿지를 못하고 싫어지는 거죠. 제발 이걸 제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우리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줘야 되고 여기서 뼈 아픈 거는 뭐냐면 그러면 정말 대구 민주당을 위해서는 민주당 중앙당이 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양보가 뭡니까? 제발 시의회 중대선거구 정도는 하자는 거예요. 왜 하지 않겠어요? 지금 수도권 독식이 확실하거든요. 수도권 독식이 확실하니 대구의 민주당 세력이 죽어나가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데 대구의 일반 시민들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구도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